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9월 9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은 어젯밤 박스뉴스의 굿필드라는 쇼에 출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진행자였던 그렉 굿필드는 자신이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얼마나 그를 증오했는지 기억하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당신이 팬이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면서 난 그것이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굿필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존경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내가 행동이 아닌 말에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틀리게 판단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굿필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숫자 1에서 10까지 중에 어느 정도 숫자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형태의 대통령직이 있다라면서 하나는 국가를 운영하는 그리고 세계의 일을 하는 대통령직이고 또 하나는 살아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둔 모든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좀 전에 발표했는데요. 이는 1억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기업들 숫자를 다 합치면 대략 8천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단은 이 명령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약 1,700만 명의 보건시설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억 명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한 주에 2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었는데 이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연방 공무원들은 이제 해고되는 길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3조 5천억 달러의 지출 예산안에다가 4가지의 거대한 사면 법안을 추가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상원에서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원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엘리자베스 맥도너라는 자문위원의 결심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맥도너 자문위원은 내일 공식 청문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3조 5천억 달러 지출 예산 법안에다가 사면 법안을 추가하는 것을 논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원 토론에서 60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도너 의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만약 이번 사면이 이례적으로 예상주전 법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50대 50의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맥도너 의원은 금요일 논쟁 후에 이번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의 로리 라이프 시장이 이끌고 있는 시카고에서는 3,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격을 당하는 이런 희생자가 됐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에서는 3,100명 이상의 총격 사건 희생자가 나왔으며 이는 2020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 9% 증가한 것이고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69%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hijackS.com에 따르면 총격 희생자 수는 3,188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9월 6일까지 시카고에서 살인사건만 535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 살인사건에 비하면 2%, 2019년도 같은 기간 동안의 살인사건 수에 비하면 53%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지난 노동절 주말에도 엘라바마에서 온 4살짜리 소년이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시카고에 왔다가 금요일 밤 9시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노동절 주말 동안에는
집 밖에서 발사된 총알이 집안에서 머리를 깎고 있던 4살짜리 소년의 머리에 맞아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노동절 연휴 기간에만 63명이 총상을 입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총기 규제 당국의 수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데이빗 침먼의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일명 ATF 국장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침먼의 지명은 수정헌법 제2조의 지지자들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국립사격스포츠재단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전국 총기협회는 친총기 규제 옹호론자인 침먼의 상원 인준을 반대하는 광고 캠페인을 펼쳤고 조 만친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2조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원 인준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참이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오늘 트위터에다가 백악관이 내 조언을 받아줬다는 보고를 듣고 기뻤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백악관이 진짜 매코넬 의원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에서도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에 반대한다라는 하원 의원이 나타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도파 민주당원으로 알려져 있는 스테파니 머피 의원인데요. 플로리다주의 이 스테파니 머피 하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과 명확성이 결여된 점을 이유로 들어서 하원의 위원회가 민주당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및 사회지출 법안에 반대 투표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피 의원은 역사적인 이 법안의 심의를 시작함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얼마나 모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같은 발언은 하원위원회가 오늘 이 법안의 일부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머피 의원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시한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정책보다는 정치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너무 서둘렀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 연방 대법원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영구적 대리 투표권 장악을 뒤집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트위터에다가 헌법이 의회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규칙 작성을 의회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규칙들은 실제로 직접 소집해야 한다, 의원들을 소집해야 한다라는 요구 조건을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헌법 자체를 위반하는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투표, 이것은 지난 2020년 5월에 발효된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이 의원들, 특히 하원 의원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직접 하원에 출두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투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펠로시 의장이 10월 1일까지 그것을 연장하겠다라고 좀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최소 10월 1일까지라고 해서 실제로는 더 길게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연장 조치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법원에다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뒤집어달라, 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이 규칙을 하원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 이 법원에 대한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지난 7월 DC 연방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법원이 하원 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관할권이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실향민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했던 캘리포니아 거주 여성 미국인 아리아 라오피가 카불을 탈출해 지금 미국에 도착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이든이 바로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사막에 버렸다라는 표현에 desert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라오피는 구타, 총성 그리고 독가스를 겪어야 했고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정부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다고 계속 알려줬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라오피가 카불을 탈출하는 과정은 상당히 드라마틱했는데요. 공항에 가기 위해서 검문소를 들렀는데 검문소에서 본인의 미국 여권을 보여주고 자신은 미국 시민이니까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검문소를 지키고 있던 탈레반들이 이 라오피를 채찍으로 때리고 오히려 총을 들고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긴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한 라오피는 군중들 속으로 숨어들었고 다행히 피신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공항 앞에 있는 에비게이트 앞에 가서 미국의 해병대원을 만나서 가까스로 구조받아 지금 카불을 떠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국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미국 시민인 것을 증명을 하면은 탈레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시민들이 카불을 떠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왔던 행정부의 입장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임신 6주가 지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낙태를 금지한다라는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걸핏하면 지금 텍사스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텍사스주가 통과시켰던 선거개혁법, 선거 개정안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요. 이번에는 또 낙태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좀 제기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연방법무부가 이 민주당 쪽 좌파 진영의 무기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백악관과 좌파 진영에서는 낙태법을 막기 위한, 특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장박동법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주사와 계절성 인플루엔자 주사를 결합한 가능한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모더나의 CEO 스테판 맨슬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촉진제와 독감에 대항하는 촉진제를 결합한 일회용 백신 개발로 새로운 호흡기 백신 프로그램의 첫 단계를 발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벤스는 모더나가 이 중요한 새로운 기회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 주가는 이번 발표 당시 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더나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결합하려고 하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약회사 노바백스는 자체 주사로 호주에서 임상실험을 시작했고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하나의 인플루엔자로 합쳐지게 될 전망입니다.